안녕하세요. 밤하늘의 별빛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을 봤습니다. 분노 하나쯤 마음에 품고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정말 재미있게 그린 블랙 코미디인데 드라마를 보면서 한 번씩 건드리면 터질 것 같던 제 모습이 겹치더라고요. 숨 막힐 정도로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를 숨기기 위해 늘 가면을 쓴 주인공들에게서 힘겹게 감정을 컨트롤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 사회 노동자로, 친구로서 많은 사람들이 얽혀 돌아가는 복잡한 삶 속에 느껴지는 여러 기분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참지 않고 화를 내버리면 상대에게 상처 줄까봐, 혹은 내 모습에 실망을 했을까봐 후회가 되고, 화를 사귀고 참다 참으면 내 자신에게 독이 되어 결국 스트레스에 지치는 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남의 감정에 쉽게 전염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을 단단히 세워서 감정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내게 이런 안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주변 사람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에 지친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의 일부를 공유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부정적인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을 살펴보고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5가지 단계를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첫째, 지나친 자기에 빠진 사람. 자신과 무한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빼고 모든 사람이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둘째,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사람. 행복했던 과거와 지금의 처지가 뚜렷한 대비를 보이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진다. 현재의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 나갔던 과거를 끊임없이 대화의 소재로 끌어올린다. 셋째,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안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진다. 그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습관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으니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바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넷째, 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들은 방어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모든 일에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낙관적인 성향의 사람이 미지의 사건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탐색인 것과 달리, 방어적인 사람은 아예 탐색조차 하지 않는다.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다. 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기회를 놓친다. 다섯째, 안 좋은 소문을 흘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욕하고 질투한다. 나쁜 에너지로 가득한 이야기에 모두가 흥미를 느끼고 공감해주면 그제서야 만족한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시간을 보내고 온 날은 경무에 시달리고 퇴근한 날처럼 몸과 마음에 힘이 없다. 에너지 도둑에게 기운을 다 빨리고 왔기 때문이다. 되도록 에너지 도둑을 멀리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절대 마음의 준비 없이 그들을 만나지 마라.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자. 남들이 하는 대로 휩쓸리다 보면 부정적인 에너지에 쉽게 틈을 내주게 된다. 자꾸만 다른 사람의 불평만 들어주면 자신도 어느새 불평이 늘 것이다. 남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대화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에 집중하자. 자기만의 뚜렷한 입장과 주관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 선택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에너지 도둑이 나도 같은 불평을 해주기를,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기를 기대할 때 과감하게 무시하라. 나 때문에 대화의 흐름이 살짝 어그러져도 괜찮다. 습관적으로 남 욕하기, 문제 있으면 남 탓하기 등 안 좋은 이야기들이 그득한 대화의 장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어라. 자신과 잘 맞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다 보면 좀 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서서히 거리를 두고 멀어져도 괜찮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내고
교제할 권리가 있다. 그래도 이건 잊지 않으면 좋겠다. 에너지 도둑을 멀리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부정적이라는 성격의 특성은 한 개인의 일부일 뿐이며 전부를 대표할 수 없다. 모든 일에는 인이 있는 법. 당신의 에너지 도둑이자 친구인 그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갇혀 인생의 슬럼프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가끔은 그가 기분 전환을 하고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첫째, 화가 났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한다.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나 지금 화났어 라고 말하는 순간 화랑 내가 분리된다. 그러면 욱하는 분노는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 둘째, 분노에 휘둘리지 말고 행동을 통제한다. 분노라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람들이 분노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하나는 말이나 몸으로 화를 내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회피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위험하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느끼면 먼저 진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난 뒤에 다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셋째, 분노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 우리는 뭉뚱그려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항상 따로 있다. 만약 당신의 지인이 친분을 이용해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치자. 당신은 지인이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을 따라가 보면 당신은 질투심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처음에는 무조건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 넷째, 선택 가능한 방안을 분석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해결 방법을 모두 적은 다음 혼자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보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주어진다. 하나는 깊은 애정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따지지 않고 아예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화내지 않고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의 경계를 미리 잘 고민해 두어야 한다.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화를 내지 말고 바로 용서하는 연습을 하자. 용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건설적인 조처를 취한다. 상대방과 논쟁하기를 선택했다면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경청해야 한다. 이때 괜히 자신의 거침없는 말로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편안한 마음과 온화한 태도는 당신의 품격을 결정한다. 도저히 화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면 화를 내다가 상대와의 관계가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떠올려보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던 기억이 있다면 서로 화를 돋우는 일을 꺼리게 되고 쉽게 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누구든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 일에 절대 분노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항상 마음이 평온하다고 해서 교양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제대로 화내고 분노를 잘 처리하면 오히려 상대방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분노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 나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기도 한다.